키시고,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화면을 키시고, 네, 얼굴 보고 합시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파펜스 로드맵 클래스 1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적게 공부하고도 잘할 수 있는 그 지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답답함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네, 아직 안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기를 할 텐데, 네, 수업을 화면을 보시고 제가 화면 공유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저장을. 왜 갑자기 안 되지? Recording in progress. 음, 자, 오늘 빠르고 편한 수학. 요번에 이제 그의 제목이 고학년이 쉬워지는 저학년 로드맵 클래스예요. 저학년이 왜 쉬워지는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소개해야 돼서, 저는 아동학과를 졸업했고요. 또 아동학 석사를 했어요. 그런데 침례신학대학에서 또 MDB도 졸업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아동학과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수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못 가고 아동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대안학교 준비하기 전에 원래 영어를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영어를 좀 하다가 이제 학교 이런 그 준비들을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편수는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1998년에 시작했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했어요. 이제 대안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나 이제 걸렸어요. 대안학교 여는데. 그래서 대안학교를 열면서 공부방을 학원으로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2015년에 이제 교과 과정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바꾸게 됐는데, 그럼 내가 2015년까지 뭐를 했느냐. 17년 6개월이에요. 17년 6개월 동안 국가교육과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교육과정 전문가예요. 엄청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때 한 게 걸림돌을 제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애들이 왜 못하는지 저도 처음에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머리가 이런지, 난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노래였습니다. 난 저 머릿속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때는 선생님, 더해요, 곱해요를 묻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 그거 네가 할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아이들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뻔한 똑같은 건데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편수를 만들고 나서 타 대안학교, 이제 지금은 네 곳이 됐죠. 타 대안학교에도 이 교재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음, 그래서 9년이나 됐어요. 9년.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세빛 스쿨이 그 연구소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교재를 만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7단원 나왔는데 그거 진짜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후졌어.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그 부분을 바꿔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3년 전부터, 3년 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2년 넘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파편수 교재가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드맵 1기를 보니까 7살도 있고 1학년이 제일 많아요. 이제 형제들이 있으니까 2학년, 3학년이 있고 4학년들은 형제까지 하면 사실 4명이긴 해요. 네. 5학년들도 3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큰아이라고 고학년 묻지 마시고 이번에는 주로 3학년까지 한다. 그렇지만 카톡에다가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수업 순서는 초등 수학의 현실이 어떤지, 드러나지 않는 수포자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 아이 수준은 어떻게 아는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그다음에 파편수 차별성한 후에 1, 2, 3단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갖고 와달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지 않으시면 설명할 때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초등 수학은 1학년에서는 재미없는 애가 없어요. 다 뭐라 그래? 나는 수학을 잘한다. 수학은 너무 재밌다. 이랬던 애들이 점점 가서 5학년 되면 수학이 왜 있냐? 수학을 꼭 배워야 되냐?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 이래서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지금 1학년에 많은데 1학년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아이들이 있지 말아야겠죠. 네. 그래서 점점 없어지면 수학 시간에는 투명 인간이 돼버리다가 이제 수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예. 그리고 5, 6학년 가면 너무 쉽고 중학교 가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예. 초등수학에서 수포자가 된다는 거 정말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쉬운데 왜 배울수록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예요. 하위 개념을,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그래서 상위 개념.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나눠준 거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이 프린트 아까 올렸는데 거기에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상위 20%를 위한 과정이에요. 가르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요.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냐면 스스로 깨우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엄마나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조차도 깨우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대그룹을 혼자서 보려고 하니까. 일단 불친절해요. 불친절한 그런 교과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이 능력자인 20% 아이들과 나머지 80% 아이들은 수포자라기보다는 어려워하는 애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 한글도 제대로 못 읽고 뭐 무슨 말인지 말귀 못 알아듣고 이런 애들 다 여기에 해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막 속 터지죠.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런데 애들은 다 잘하고 싶어 해요. 선생님 더해요, 빼요 묻는 애들도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애들 용 쓰는 거 봐요. 제가 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그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제가 27년을 봐왔으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아이는 그 아이가 중2였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는 애. 힘들어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따로 만났는데 노란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하염없이 우는지. 걔는 늘 나는 세빛에서 꼴찌라고 하는 애. 누구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자기 혼자서 자기는 세빛 꼴찌라고 하는 애. 근데 막 너무 울어갖고 이 잠바에 눈물이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그래서 제가 정말 말을 돌리고 돌려갖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할 수는 없으니 네가 수학을 어려워하니 너는 1시간만 하고 알람이 꺼지면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걔는 인서울을 해갖고 지금 그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못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현행 교육과정은 상위 20%를 위한 과정. 그럼 우리 애가 상위 20%냐? 제가 수학은 죄 많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많이 해, 수학이. 근데 그러고 싶은 건 아니야, 수학도요. 그래서 불친절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성비가 아주 낮아. 수학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도 잘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제는 대학 입시에서 너무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해야 되고요. 너무 불쌍하잖아. 초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면. 근데 중1에 크다란 사자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일단 연산 못하면 잡혀먹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 공부를 적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매일 드리고 성경을 매일 또 성경을 잘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수학을 적은 시간 내에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이 하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이 없으면 안 보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가 있다면 믿음으로 보내죠. 아니 교회 이름이 있다 그러면 어,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순진해서 그냥 잘 보내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순진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결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결과가 별로면 이곳을 보내지 않아요. 지금은 결과가 좋으니까 시험 보고 들어와요. 시험을 받아 들어오려고 하시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창 시절의 자존감이에요. 이 수학의 부분들이. 그래서 수학을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게 제가 처음 1998년부터 가졌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 24층 건물이거든요. 한 층을 한 학기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건물을 쉽고 빨리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게 이제 학년을 뛰어넘는 거고요. 옛날에 KTX 같은 게 없을 때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시간에 갈 수 없지요. 근데 이제는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길을 계속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초등수학의 목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잘하려고 하는 거지 초등수학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어려운 수학도 시도해보고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중학교를 가야지. 뭘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잘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편수 로드맵 클래스를 들으면 가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그동안에 가졌던 수학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파편수 교재 보시면 도대체 이게 뭐 애들 장난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이거요. 제가, 이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훔쳐가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걱정 마세요. 다른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모르더라고요. 진짜 몰라요. 그런데 수학을 가르치고 고민했던 사람만이 알아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캐나다에서도 주문해서 사가더라고요. 3만 얼마를 주고. 그렇게도 사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안 깨진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빛에서도 제가 원래 사주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신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머니들은 관심 없어요. 근데 정말 3주 차만 되면 다들 졸아요. 왜냐 고학년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사주를 하는 거는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 그래서 여기 사주 들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믿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문제를 많이 풀어야 잘한다. 동의하십니까? 연산은 매일 해야 된다. 선행은 꼭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네. 에,
뭐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등 수포자가 되는 이유를 보시면 제가 이거 과거에 써놔서 25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크게 세 대그룹이다. 대그룹으로 진도 중심으로 어디서나 이렇게 가르친다. 초기에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수포자가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하나하나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나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카톡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일단 배우는 과정이 불충분한데 문제풀이로 너무 빨리 간다. 논리적인 과목을 비논리적으로 가르친다. 이런 말은 어디에서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개념을 가르칠 수 없는 구조대로 가르쳐요. 교육 과정이 잘못됐어요. 사측 연산의 잘못된 시간 배분. 이것도 교육 과정의 문제예요. 이거는 교과부가 바뀔 리는 없어요. 바뀐다 해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만 오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보세요. 누가 그 교과부가 하는 대로 3학년에 그제서야 하는 사람 극히 드물죠, 요새는. 그러는 것처럼 초등도 되는 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7년 전에 초기 수업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마다 끝내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 설명은 못 알아듣더라. 그런데 보니까 그때 제가 했던 애들이 한 6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6명인데 일반 학교는 그때 30명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30명을 가르치겠다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 대그룹이 문제구나. 내가 대그룹을 이 수업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대안학교 할 때 망하는 일이 생기겠다. 또 하나 진도 중심이에요. 1차시, 2차시, 3차시.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 없어요. 교과부는. 진행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꼭 부모님이 수학은 챙기셔야 돼요. 안 챙기면 애들 바보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바보 돼요. 제가 3학년짜리였는데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나름 똑똑해요. 그런데 새로 곱셈 순서를 엉터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전화드렸어요. 근데 얘가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거 내가 아는데 아까 좀 착각했어. 착각은 무슨 착각이야 모르지. 애들이 그렇게 말을 바꾼다는 거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면 5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돼요. 세빛 아이들은 이걸 교재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특상인 아이들은 4단의 반을 가요. 그렇지만 이것도 특상도 종류들이 너무 많아. 4단을 끝내버린 애들도 나와요. 왜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해를 이렇게 보는 순간 알아버려요. 그래서 진도가 쫙쫙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 수준을 알고 싶으면 선생님, 우리 애가 잘해요, 못해요 하면 선생님도 대답 안 해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얘 어디에요? 이렇게 보면 내 아이가 어딘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학년인데 아직 3단원 한다는 부지런히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올해 그 처음 시작하는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인데 제가 2단원부터 하라 그래요. 3학년들이 와도 2단원부터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진도가 빨리 나가요. 지금 4단원 들어갔더라고요. 선생님이 또 학교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하면 그렇게까지 진도가 안 나가죠. 상, 중, 중하, 하. 하애들은 1, 2학년에는 글씨가 느린 것도 한몫해요. 꿈지락거리는 애들.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자, 2학년. 지금 아까 1학년들 많죠?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보세요. 우리 아이 진도 좀 알려달라고. 특상은 7단원이 아니라 9단원까지도 가요. 9단계까지. 상, 6단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 학교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통 지금 중이 많아요. 중이. 중하, 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3단원 하고 있어? 그러면 하라고 보셔야 돼요. 수학은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하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도와주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도와주는 것도 수준껏 잘해야 돼. 미리 진도 미리 나가면 절대 안 돼요. 2단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다든지. 자,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 됐는데 누구는 8단원하고 아직도 4단원 하는 애 있어요. 근데 빠른 애들은 11단원 하죠. 그리고 쭉쭉쭉쭉쭉 나가는 이 순서가 달라요. 지금 3학년에는 얘 혼자 4학년 애들의 보통 애들을 진도를 앞서가요. 4학년에 지금 제일 빠른 애는 16단계를 하고 있어요. 나 머리 아파. 쟤 완전히 4학년 2학기 때 중학교 가면 제 시간표를 내가 어떻게 짜줘야 될지 그게 너무 머리 아파요. 근데 각 학년에서 한 명 정도 나와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수학 1등급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 다들 변수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나중에 가서 그런 아이들 따라잡아요. 따라잡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 학교 아이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중학교 1학년에서 특상인 애들은 고등학교 수준을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됐네. 고등학교 수준을 중1에 나가는 애가 있어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수학을 못하게 하거든요. 학교 안에서만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와요. 지가 빠른 걸 어떡하라고. 이거는 뭐 저희들이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3학년까지 평상시에 문제집 하나도 안 풀어요. 그런데도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여름에 고등학교 거를 들어가요. 고등학교 거를. 그리고 이제 점점점 그래서 이 하이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혼자 6학년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중학교를 지금 걔가 중1이죠. 혼자 늦게 가요. 친구들은 이미 중3에 들어갔는데 혼자 늦게 했는데 점수도 완전히 바닥 점수 맞았는데 다시 해서 100점을 지금 1학기 중간 기말을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겨요. 아이마다 다르고 그리고 중학교 때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가서 또 살아나요. 우리 학교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수준을 알려면 시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갖고 하고 요거는 제가 이따 끝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보내드려요. 이 수준을 아는 거. 저희가 이 연산을 시간 재는 게 20가지예요. 그래서 20가지에 타다닥 타다닥 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굉장히 예측을 잘할 수 있어요. 이따가 이제 보시면 이 보라색 있는 걸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숫자를 바꿔서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가 목표인 2분 30 안에 올 때까지는 얘만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 측정하시라는 거고요. 문제집 푸는 게 왜 문제일까? 요거는 배우자마자 애가 배운 것도 없는데 문제집을 푼다는 거예요. 문제집을 푼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누가 좋아해요? 애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덧셈을 하든 곱셈을 하든 얘네들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하니까 절대 시험 보면 안 되겠다. 이 수준들이 이 애들을 못 맞추는 거예요. 제가 발달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게 하는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 세비도 안 왔으면 2학년이면 수포자 돼요. 3학년이면 얘는 이미 수포자 됐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되게 기분 나빠하셔요. 고마워를 안 하고. 왜? 어머니들 자기 애들 수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학은 논리적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가장 비논리적으로 가르쳐요. 제가 저 자신이 이거를 깨우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패턴, 체계적 법칙 이거를 보여줘야 돼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쉽게 빠르게 배워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그러니까 대전부터 서울까지 나는 대전에 사니까 대전부터 서울까지 꼭 걸어가야지 서울에 도착하나요? 버스 타고 요새 KTX 타면 더 빨리 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비논리적으로 뒤죽박죽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어려운 문제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운다. 망하자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우면 위에 올라가서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친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중학교 가면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왜 우리 애가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는 소리예요? 싫다는 소리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턱 까놓고 얘기해요. 공부하기 싫어하면 시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전 직설적으로 얘기 잘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르거든요. 누구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2번 딱 들으면 내가 전화 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수학의 목적하고 다르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규칙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파편수를 보면서 어? 이 규칙을 먼저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 답을 보여줘요. 파편수는. 이게 왜냐면 답이 없을 때 애들이 너무 헤맨다는 거예요. 질문이 많아요. 이게 이제 9년을 했잖아요. 문제집이 나올 때까지 5년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거 애들 물어보는데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흐린 답을 넣어주는 거예요. 흐린 답. 근데 흐린 답 쓰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해요. 제가 그러면 답 얘기해 주지 말라 그래요. 애들이 생각 없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는 그런 어머니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고력 수학 안 하나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애가 어떤지도 모르고 무슨 사고력 수학이야. 여러분들 지금은 한글이나 영어 해독 단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아는 단계. 수학은 식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답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초기에는.
아이들이 씩 베껴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베껴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뭐, 세빛이야. 세빛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만, 세빛이 아닌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을까? 음, 여러분들 그 소개한 사람 커피 한 잔씩 쏘세요. 소개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커피 한 잔 꼭 쏘세요. 제가 정말 나한테 좋은 걸 나눠준 사람한테 그래야지 이제 우리한테 복이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교환을 보시면 요 교과 과정이에요. 한 학기에 6단원씩 하되 1학년만 5단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5개의 영역으로 해요. 수화연산, 도형, 규칙, 그 다음에 측정, 그 다음에 하나가 뭐지? 네, 5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색깔로 표현했어요. 색깔로. 여러분들이 한번 베껴 써보시는 거. 제가 그래서 베껴 써보게 교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나.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파편수를 했는데 일반 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가나요? 당연하죠. 교과과정 없이 저희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조금씩 빠지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의 빠지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연산이 33단원. 그다음에 측정이 10.5단원.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도형이 전부 측정으로 바뀌어요. 왜냐? 도형의 넓이나 부피나 겉넓이나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저학년에는 사실은 도형할 게 없어요. 근데 도형을 어떻게 뭐 저희 보러 안 하네요. 저희 해요. 한 달에 2번 도형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도형이 4학년 1학기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규칙이고요. 요거는 표예요. 자료의 정리다. 자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와 연산이 33단원으로 46%예요. 도형이 21%, 규칙이 8%, 자료와 가능성이 10%, 측정이 15%예요. 그렇지만 측정이 아까 다 연산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몇 프로냐? 61%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초등수학은 연산이 중심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연산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연산 못하면 수학이 재미없죠. 당연하죠. 영어 시간에 영어 못 읽으면 재미없는 것처럼 수학 시간에 연산이라는 건 수하고 식이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연산은 보시면 자연수 연산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자연수 연산을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분수 연산을 해요. 자연수 연산을 못하는 아이들이 분수 연산 가능할까요? 없죠. 못하죠. 여기 이 어머니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과계통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자녀가 꼭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남편 닮았을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냥 나는 쓱쓱 쉬웠는데, 쟤는 왜 저러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똑똑해도, 요때는, 애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네. 요거는 4학년 1학기에까지 자연수 20단원입니다. 자연수 20단원, 수체계가 6단원, 덧셈과 뺄셈이 6단원, 곱셈 4.5단원, 나눗셈 2.5단원이에요. 그리고 혼합계산 해갖고 딱 20개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수체계와 덧셈이 12단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 교과대로 아이들 따라가면 애 수학 못하라고 해요. 그 쓸데없이 할 필요도 없는 거. 그러니까 2단만 계속 외우는 셈이에요. 9단은 7, 8단이 못하지 2단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애들 9단 하라고 2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걸 오래 해야 돼요. 쉽게 안 배워지는 걸 오래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파펜수가 국가교육과정하고 다르다는 거지, 국가교육과정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소수는 4.5단이에요. 자연수 잘하는 애들은 소수를 못할 리가 없어요. 연산의 방법만 배우면 소수는 따로 안 해도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소수를 못한다? 자연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덧셈, 뺄셈, 덧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 6.5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와 분수의 연산이라고 하고 분수 6.5단원밖에 없어요. 근데 분수를 배우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약수, 배수, 약분, 통분이 필요해요. 이거를 모른 채로 분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5학년 1학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분수 곱셈 있고 분수 나눗셈이 있어요. 분수 곱셈과 나눗셈은 연산은 쉬운데 의미 알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편수 한번 다시 볼게요. 20단원이에요. 20단원. 그런데 곱셈 99가 5개 있어요. 5개. 1, 2, 3, 6이에요. 사실은. 99단은. 99단이라고 하는 건 6인데 4단원은 앞으로 수학을 잘하기 위한 배수예요. 배수. 배수면서 덧셈 연습이에요. 이거는 꼭 피아노에서 한온 연습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4단만 계속하면 지겨워요. 아이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너무 연산에 숲속에 빠진 것 같아서 4단원하고 5단원하고 같이 해요. 또 6단원도 5단원하고 6단원하고 같이 나가요. 그래서 9구단은 3단이 끝나면 외워도 돼요. 그전에는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의미 없이 외우지 말라고 하죠. 근데 3단을 제대로 하면 외워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잘 못했다. 제대로 안 한 거죠.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단원이 지금 제가 한 달 만에 하려고 했는데 디자이너가 이번 달에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 달 안에 할 겁니다. 그래서 곱셈 확장 있고 이제 파편수가 다른 거하고 달리 나눗셈이 많아요. 나눗셈 몇 단원? 4단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약수 나눗셈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약수 나눗셈, 배수 나눗셈, 나눗셈의 특성과 성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두 수끼리는 나누면 순환소수가 된다. 뭐 이런 거가 나눗셈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존의 나눗셈이라는 거는 답만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5학년 혼합계산. 근데 이 혼합계산의 기초들을 밑에서부터 계속 깔고 올라가요. 그래서 5학년 혼합계산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가 아무리 이렇게 쉽다고 해도 또 애들은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 교재를 쓰는 학교에서 빠르고 편한이 아니라 느리고 불편한 수학이라나? 느린 애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었어. 내가 학교 쫓아간다 그랬어. 우리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없죠. 교장 선생님, 저 마법스 너무 좋아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는 제가 교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찾아간다 그랬어. 여러 번 갔었는데 이제 한 번 더 가야죠. 이제 분수하고 소수는 음, 분수, 소수 체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진짜 자세하게 가르쳐요. 요거 자세하게 가르치면 중2 앞에 단어는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5학년인데 지금 18단원까지 끝내서 중학교 걸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6학년 형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요 15단계예요. 똑같아요. 틀린 문제 한 문제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덧뺄셈 하고 이제 곱셈 나눗셈 하고 사실 우리 학교 애들은 비와 비율을 가르치니까 이런 문제집을 아직 우리 내부 워크북으로도 안 풀어봤을 정도예요. 애들이 제가 이제 그 6학년 애들한테 비를 소개했는데 이러는 거야. 해? 선생님 그게 비란 말이에요? 왜 그거를 6학년 때 배워요? 그지? 너무 아쉽지? 너무 쉬워서 배반감 느끼지?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애들이 포기하고 못한다는 거죠. 예, 뭐 외부에 이제 교재가 다 나가다 보면 이거 뭐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예, 파편수는 수학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곱셈 9구부터 배운다. 규칙 먼저 가르친다. 개념을 반복 확장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교재를 만들 때 1학년한테 곱셈 9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원래 4단계를 1학년 아이들이 했거든요. 4단계를.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 줄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아이들의 발달에 맞춘다. 아이들은 반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한다. 사고력 사용하지 않는다. 한글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배워간다. 그리고 베껴 쓴다. 가 많아요. 스몰 스텝으로 올라간다. 연산으로 개념을 가르친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가 지난번 무료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설명으로 개념 절대 못 가르쳐요. 제가 우리나라 수학이 지금 중고등학교도 다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논리적인 사고를 교사의 설명으로 다 대신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강사가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배워갖고 외우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아직은 저도 방법이 없으니 그 방법을 허용해요. 내가 이제 저거 뒤집어 엎을 거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없는 동안은 버터 없을 땐 마가린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그렇지만 연산으로 개념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연산으로 개념을 가르친다는 말은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 큰 소리로 읽는다. 문제 읽기 중요성이. 그런데요, 이게 안 돼요. 부모님들이 하면
이게 안 돼요. 집에서 시켜보세요. 이게 안 돼요. 애들이 소리를 못 내요, 소리. 일반 초등학교 다니면 소리를 안 내요. 저희가 편입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암송, 큰 소리 영어. 수학할 때 큰 소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기, 확인, 마이크. 그래서 저희 학교는 뭐든지 큰 소리예요. 큰 소리가 시간을 줄여준다. 너 큰 소리 안 내고 그거 10건 풀을래? 큰 소리하고 한 권으로 끝낼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가장 좋죠. 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같은 스타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파편수 교재로 이거 들어갈 텐데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질문 있으면 손을 들든지 아니면 여기 그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에, 다 동의하세요? 갑자기 막 제가 천재같이 보이나요? 너무 빠편수 만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빠편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막 이렇게까지 와요? 세빛 다니는 분은 말할 것도 없어. 내가 지난번에도 막 커피 사달라고 그랬죠?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내가 뭐 그 커피 못 나 커피 선생님 다 줬어요. 나 커피 마시는데 그 혼자서 내가 어떻게 다 먹어. 1년씩 갖고 다녀요, 제가. 선생님들 다 줬어요. 아직 성경 선생님들 못 줬거든요. 다 규칙 배우려고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을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줬어요. 초반부에.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건데 공간을 두 줄만 주면 2단이 돼요. 그죠? 파편수에서 보면 두 줄만 주면 두 줄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게 2단이 되는 거예요. 두 개씩 묶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은 2, 2는 4 이렇게 하는 게 요 마지막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세에도 이거를 해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다고 우겨서 한 거예요. 제가 글쎄 했는데 그냥 헤매고 있어요. 예, 뭐 그렇다고 뭐 그렇지만 하는 게 낫죠. 예. 아, 그 다른 학교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내가 아무리 겨자씨 제가 저기 현우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거기 타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 그리고 이게 이제 50까지 가면 이제 5단이. 근데 모르는 애는 1, 2, 3, 4, 5 쓰면 되고요. 아는 애는 이렇게 쓰면 돼요. 아는 애는. 50, 15, 20.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꼭 큰 소리로 내야 돼요. 50, 15 이렇게. 그 다음에 90까지 써야 돼요. 1부터 100까지, 90까지. 그 다음에 9단을 쓰는 거예요. 7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씩 묶는 거예요. 이 두 개씩 묶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곱셈을 사실은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곱셈이 아니라 나눗셈 문제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과가 10개 있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상자에 넣으세요. 모두 몇 묶음, 몇 상자입니까? 나눗셈 문제예요, 이게. 거꾸로 한 접시에 두 개씩 담은 사과가 5접시 있으면 사과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이게 이제 8단원에 이 문제가 크로스 된다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문장제를. 그냥 이 문제 가르치고 저 문제 가르치고 그래서 애들이 구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8단원을 보면 8단계를 보면 다 번호 매겨 놨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많이 구조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수학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위탁령 거를.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올라갈 필요가 없죠. 이제 2개씩 묶음인데 이게 애들이 못 쓴다는 거죠. 다 흐린 글씨 다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큰 소리인 거죠. 큰 소리. 2개씩 묶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수학은 9개 있는 거 하나 보여주고 거기서 차례차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수와 양의 일치가 안 돼요. 수가 2 곱하기 9면 2가 2개씩 9개가 있다는 걸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2 곱하기 9 하나 놔주고 2는 2, 2는 2, 2, 3.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래도 뭐 그렇게 안 비싸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같은 수의 덧셈. 2를 10번 더해야 돼. 그게 편해요? 2 곱하기 10이 편해요? 2 곱하기 10이 편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야. 그냥 더해서 살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2를 10번 곱하니까. 수학은 편하려고 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수학은 왜 곱셈 또 배워야 돼요가 아니고 수학은 편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이게 그 1학년 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2 곱하기 35 쓸 수 있는 사람이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와서 칠판에 쓰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종이에다 애들 써보라 그래요. 막 다른 애들이 막 맞을까 틀릴까 막 같이 세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35개를 쓰면 맞았다. 자, 이렇게 쓸래? 2 곱하기 35로 쓸래? 이렇게 6 곱하기 57 이런 것도 시켜요. 나중에 이제 뒷단원에 가면. 그래서 곱셈은 같은 수의 덧셈이고 이제 여기 이제 문장제가 들어갔어요. 문장제에는 1학년 1학기 때는 사실 제가 안 시켜요. 왜냐하면 연산하기도 바빠. 근데 글씨 쓰라 그러면 걔들은 아주 개발세발돼서 안 쓰고요. 이거 가지고 큰 소리로 읽고 식 베껴 쓰면 돼요. 2개씩 6개예요. 이거는 자전거는 2단밖에 안 되죠. 세발 자전거는 3단, 강아지 다리는 4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이제 뭐 5단도 있고 6단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꿀팁, 문장제를 잘하는 꿀팁. 여러분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문제집 3권 푸는 효과. 거기 다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자, 숫자를 바꿔주세요. 풍선이 2개씩 6명이 들고 있으면 자, 문제 갑니다. 풍선 3개씩 7명이 갖고 있어요. 얼마일까요? 그러면 3 곱하기 7이 나와야 돼요. 근데 2단에서는 못 나오죠. 3단 정도 갔을 때 이걸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숫자를 바꾸면 아이들이 그리고 엄마하고 애하고 한 10문제씩 내면 문제집 3권 푼 거예요. 그 문제집 보면 뻔하거든요. 문제집 너무 뻔해요. 근데 이제 뻔한 거를 못 찾는 게 아이니까. 그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지금은 뭐 이름이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경희가 뭐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갔는데 뭐 이렇게 되면 경희 대신 누구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고요. 물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풍선 대신 사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과일 다 색깔별로 맞는 과일 골랐어요. 포도, 송이, 참외 얼마나 이 아이들 발달에 맞춰서 근데 그냥 쓱 지나가죠. 접시에 파인애플 이런 것들도 다 담아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동물을 묶어서 가지고 가도 되고 너무 많죠. 그래서 문장제 여기 지금 2개씩
8개 나오는데 걔를 막 뒤섞으면 기본 문제는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기본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덧붙이는 거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분수 곱셈 문제 이런 거 2학년 덧셈 혼합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다 따로 가르쳐.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 근데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암송하고 성경 읽고 책 읽어야 돼요. 수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어머니들 보니까 진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3학년이면 지금 거의 한 10단원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서 못 풀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평소에 문제집을 안 풀고 어, 학교에서만 빠편수를 하고 엄마들을 보지 말라 그랬어. 안 보여줬어. 그때 어머니들이 그것 또한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너무 우리 애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집을 풀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이런 거는 집에서도 사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워크북 들어갈 때는 집에서 사서 보내주세요. 왜냐면 어머니들 이렇게 훑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진도가 늦은 것 같다? 그러면 연필은 안 쓰더라도 말로 계속 하셔야 돼요. 말로 하면 빨라져요. 그리고 이거 또 마찬가지예요. 1의 자릿수. 그,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한다고요? 사고력 수학의 기초예요. 사고력에서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릿수 모르는 채로 어떻게 해요? 자, 짝수는 짝수만 반복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빈칸 곱셈하면 밑에 예를 들어서 6이 나와. 그러면 6은 두 수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2, 3은 6, 1, 6은 6.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6은 2, 8, 4, 4. 그리고 26 없죠? 36은 4, 9, 6, 6. 46 없죠? 56, 7, 8. 이게 애머리에 팍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구구단 답만 가르치지 이런 게 나중에 가서 심화해서 푸는 문제인지를 모르고 제가 그래서 7단원에도 이 부분을 문제를 그냥 답을 쫙 깔아줬어요. 아이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0이 1의 자릿수고 20에서 2는 10의 자릿수다. 이렇게 팁으로 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답에 홀수가 나왔다. 그러면 3단, 9단, 7단인 거야. 5단은 아니에요. 왜 순서가 파편수가 2단, 5단, 3단, 4단이냐면 2단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5단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7단. 7단이 왜 어려워요? 공통점이 없잖아요.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가 딱 되면 어떤 거를 외우게 해야 돼요? 7단을 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시간 측정할 때 하고 있는 게 다 7단이에요. 그럼 시간이 4분대로 딱 넘어가요. 이제 여기 개념 같은 수를 곱셈으로 바꾸고 곱셈을 같은 수로 바꾸는 이런 연습들을
곱셈에선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수로 가면 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등호의 개념들도 들어가고 영의 개념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냥 답이 흐리니까 거기다 채워넣고 큰 소리로 읽으면 돼요. 뭐든지 반복하면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덧셈과 뺄셈도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교재를 만들고 그때는 왜 그렇게 시간 측정을 많이 넣었나 몰라요. 왜냐? 아이들이 아직 외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시간 측정을 빨리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푸는 걸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2단을 다 표시가 돼 있죠. 파랗게. 그래서 보고 쓰는 거예요. 보고 쓴 다음에 이 덧셈식, 뺄셈식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 안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14 더하기 2는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4에다 2다 16이라고 쓰지. 이렇게 보고서 두 단원 가서 16이라고 했던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인가 하지만 수학이에요. 모든 과목들 보여주면서 해요. 그런데 왜 수학만 안 보여주고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7단원 엄청 길죠. 그리고 그게 없어요.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반대편 사선으로는 규칙이 있긴 있어요. 네. 네, 수학 엘리베이터는 파편수에만 있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음,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이거를 미친 듯이 연구해야지 그것도 영감에 의해서 보여요. 선생님들도 제가 이렇게 교육해보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 생전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선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2권이 끝난 아이들이에요. 이게 제가 2017년에 해본 거예요. 최대 공약수 문제를 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12하고 28이 구구단 몇 단이니 여기다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척척 쓰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어? 어떻게 이거를 애들이 알지? 네. 이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커피 쏜다 그래요. 나한테 저기 이거 알아맞히는 사람. 선생님들 그날 카톡 불이 났거든요.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자, 구구단을 외우면 공약수 개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 이건 구구단 떨어진 답일 뿐이에요. 같은 구구단 식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편수 방식으로만 배워야지 가능해요. 요 식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9, 21 하면 3단 이게 딱 떠야지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같은 식구들 패밀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 2단계는 구구단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다른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하고 그래도 몇 번 들으시는 분들하고 조금 다르죠. 인상을 쓰시고 이게 뭔 소린가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번 볼게요. 20하고 35. 그럼 몇 단 써야 돼요? 5단 써야 되죠. 근데 20하고 30은 10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20하고 이제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가 돼야지 요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구구단을 찾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최대 공약수란 말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도 곱셈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단계에서 나와요. 실질적으로 8단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최대 공약수하고 약분이 5학년 1학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중1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행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어요. 개념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편수로 안 배운 애들,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이게 구구단 몇 단인지 막 이렇게 될까 하면 막 애들이 막 저한테 따져요. 왜요? 막 이러면서. 걔네들은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애하고 배우지 않은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거. 파편수에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거의 반은 커버돼요. 1학기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학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 수포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3단, 6단, 9단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공약수, 공배수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도 이제 이렇게 막대기로도 자르고 네모로도 답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6의 애들, 6에 있는 그 약수들이 1, 2, 3, 6이에요. 그리고 2나 3의 6의 배수는 6이에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애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거 5학년 건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막 갑자기 콧구멍 막 이만해져 갖고 자긴 집에 가서 그러는 거야. 자긴 너무 어려운 거 했다고. 내가 5학년 걸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너무 그때는 이제 집에 안 보여줬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단, 6단, 369, 그다음에 2, 4, 8 이렇게 가능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약수 부분은 5학년 돼서 처음 가르치는 거거든요. 파편수는 1, 2단계에서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8단계에서도 9단계에서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계속 11단계에서도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5학년 너무 쉬워요. 그냥 근데 왜 5학년을 어려워해요? 이런 건방진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애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표예요. 여러분들 다 써도 되고 버리시지 마세요. 저희들도 학교에 이거 다 붙여놨거든요. 이거는 사실 요 편은 아닌데요. 성견 아이들도요. 이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24680 246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깍두기 노트에 썼어요. 너무 무자비하죠. 성견 아이들. 근데 뒷자리를 애들이 탁 캐치해갖고 이거를 300까지 쓰고 옛날에는 1000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2단, 5단, 3단 정도 하면 5학년 되면 교육청 영재로 뽑히더라고. 네, 그때는 이제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거 7세 아이들 계속 시켜요. 진도 안 나가도 얘만 계속 시키고 그다음에 말로 얘기를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나중에 나머지 있는 나눗셈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색깔이 있는 색 돌멩이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고요. 색깔이 없는 회색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기가 나머지 있는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3의 배수를 알면 나머지 있는 나눗셈이 아주 쉬워요. 세로 나눗셈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있는 나눗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거는 4단계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9단계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얘만 따로 팔아볼까? 얘만 따로 묶어서 뭐 10부씩 넣어갖고 이렇게 딱 하나 해볼까도 할 정도로 이 너무 중요한 표라. 그래서 애가 머리에 이 8개가 딱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 이상한 문제집들 풀지 말고 이거 하면 사고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고력 안 시키다가 요번에 일찍 올라온 애들이 있어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고력을 시켜봤는데 너무 잘 보죠. 그러니까 사고력을 풀만한 애들, 최상위를 풀만한 애들은 똑같이 쉽게 풀어요. 근데 최상위를 풀만한 애들이 아닌 애들을 최상위를 하면 수학이 싫다는 마음을 주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 가서 버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눗셈, 나머지 배수 나눗셈, 중1에서 늘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건 이 10자리가 딱 막힌 게 어느 거가 있어요. 유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 딱 막힌 거 2단하고 5단밖에 없잖아요. 이게 유한소수라는 걸 딱 선생님이 파편수까지 알면 이렇게 니네 그때 했잖아. 끝에가 딱 막혀 있는 거. 요게 유한소수의 소수로 바꿀 수 있는 수. 요거죠. 이거는 좀 더 묶음의 의미가 강해요. 근데 요거는 답을 보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조금씩 다른 의미에서 그림을 2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9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9단의 답은 더해서 9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나 9답의 그 특징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9, 18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여기서도 3단도 마찬가지예요. 3의 특성도. 그래서 9단이 빨라요. 7단이 제일 어렵고 8단 잘 못 외우고. 그러니까 못 외우는 거를 해야지 2단 계속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단 하면 안 돼요. 이제 연산하니까 똑같아요. 이거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1학년이라고 여기 9구단 넘어가는 건 숫자를 다 써줬어요. 오타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 벽에다 붙여놓고 이거 할 때는 특별히 글씨 이쁘게 쓰라고 그래야 돼요. 일찍 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왜 하는지 제가 보니까 이거에 그 의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지도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3단계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애들이 구구단을 못 외우는지 요즘에 아이들이 구구단을 못 외웠어. 3학년 아이들이. 보니까 3단계를 얼렁설렁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단계는 집에 한 권씩 다 갖고 계셔야 돼요. 학교 어머니들은. 그래서 아이가 보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도 답이 같은 곱셈 교환 법칙.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가 같은 곱셈으로 해서 도용을 하면서 또 교환 법칙을 가리켜요. 여기 보시면 5 곱하기 3은 3 곱하기 5예요. 근데 보세요. 5개씩 3개라는 게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세 개씩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쓱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아이들한테 했던 건 눈 감아. 50, 15. 이렇게 50, 15. 그다음에 밑에 3, 6, 9, 12, 15. 사실 이거 제가 처음에 만들 때 구구단 빨리 외우려고 하지 했지 무슨 개념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하도 이거를 뭐 어, 외우 빨리 외우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의도와 내가 처음에 했던 거가 개념을 한다는 게 제가 나중에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사각형 넓이에요. 5단이에요. 50, 15.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법함수는 10의 체계를 먼저 가리켜요. 왜 애들이 이 곱셈을 해도 이 수체계가 안 되냐면 다들 곱셈은 2학년 거 보세요. 이 5개씩, 3개씩 묶음으로 가리켜요. 그렇게 가리키면 이 수체계 안에서의 이 법칙들을 너무 중요한 법칙들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6, 6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24가 되는데 4개씩 묶은 건 6개가 있어야 되고 6개씩 묶은 건 4개씩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나중에 24에서 4 곱하기 6, 6 곱하기 4. 가 가능한 거죠. 덧셈도 아니 그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넓이 할 때 이제 늘 이렇게 된 게 옆으로 간다는 거. 자, 넓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환 법칙에 대해서 아주 우리 애들은 교환 법칙이 무슨 자기 친구야.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뭐 이런 게 아이들한테는 1단원, 2단원에선 이게 왜 나왔나 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요거를 아니까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말을 집어넣어요. 2개씩 묶음이 몇 개 있다. 2개씩 몇 묶음. 그다음에 5개씩 두 묶음. 그러니까 5 곱하기 2라는 식의 의미는 5개씩 두 묶음이라는 거예요. 이 묶음이 수학은요. 똑같은 수가 원칙이에요. 다른 수가 아니에요. 덧셈은 6개 더하기 4개잖아요. 이 불규칙이라고요. 그런데 수학은 다 뭐든지 분수를 가리킬 때도 똑같이 나눈 거예요. 나눗셈도 똑같이 나눈 거고 곱셈도 똑같은 수예요. 그런데 덧셈을 초기에 너무 왕창 배워버리니까 애들이 그 개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곱셈부터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 아이들이 곱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아이들한테 맞춘 거죠. 예, 사각형 넓이가 같은 3단. 근데 이게 애들이요, 숫자를 빨리 써놓고 그냥 가는데, 이거를 이제 집에서 할 때 눈을 감고 한다든지, 딴 종이에다 써본다든지, 그러면 구구단이 3단계가 끝나면 다 외워져요. 근데 이 부분을 약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야말로 가정에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미리 좀 하지 마세요. 그까진 거 순서 미리 나갔다고 학교보다 먼저 나갔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보강이에요, 보강. 이제 이 분배 법칙이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아니면 2줄 깍두기 노트 2줄에서 가위를 한 번만 잘라주면 애들이 딱 알거든요. 요거는 실물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세로로 자르는 거. 이 문장도 어떤 분이 또 블로그에다가 또 달았더라고요. 문장 틀렸다고. 그래서 나도 안다고. 틀린 게 아니라 어색한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들이랑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도 이게 보면요.
나눠서 더해도도 되고, 나눠서 곱해도가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아요. 이게 이제 제가 모든 문제집을 봐도 이 분배 법칙이 1학년에 들어간 건 없어요. 꿈에도 못 꾸죠, 꿈에도. 도나스야, 도나스. 이게 제가 또 한 이유가 왜 했을 것 같아요? 7단과 6단이 못 외워서, 8단 못 외워서. 잘 외우는 5단으로. 근데 책을 만들려니까 그림을 넣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딱 자르면 7단을 잊어버렸어. 아, 5단하고 2단이지. 그래서 더 하면 되거든요. 그거가 이제 기본이 돼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더해도 답이 같고, 두 개로 나눠서 곱해도 답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못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1단계가 거의 다 팔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정을 할지 지금 제가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도나스가 5개, 6개면 5개, 1개도 있지만 4개, 2개, 3개,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분배 법칙이 3단계에 오면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위아래로 잘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단계부터 6 곱하기 8 더하기 6 곱하기 1은 48 더하기 8은 54. 덧셈인데 자릿수를 그냥 완전히 넘어버렸죠.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받아 올림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곱셈으로 하니까 자릿수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 곱하기 7, 6 곱하기 2. 그러면 요 덧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많이 보면 혼합계산에 애들이 헷갈리는 걸 하지 않게 돼요. 혼합계산은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혼합계산이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곱셈 2개 묶인 걸 동시에 본 애들은 곱셈부터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못하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게 뭔가 하죠, 아직도. 네. 그래서 6단 곱셈씩 나누기. 이 3단이 제일 두꺼워서 오래 걸려요. 140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림들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 딱 9단에다 하나 넣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뭐가 안 된다고요? 수와 양의 일치가 안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없어도 돼요. 근데 애들 이제 계속 그림을 제가 넣어주니까 쉽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구구단 외우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다 구구단 외우라고 한 거예요. 7단 5개 나누기 2개. 2단계에서 한 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외우는 거 참 신기하죠. 애들이 참 신기해. 왜 못 외우냐? 마음을 안 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도와줘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근데 위탁년들은 안 그랬거든요. 요즘에 2학년, 3학년 애들이 저희 학교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점선과 실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올림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자릿수가 변하는 걸 자릿수가 넘어가는 걸 받아올림이라고 그러고 자릿수가 주는 걸 받아내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4 곱하기 3은 가로가 한 개일 때는 4 곱하기 2 더하기 4고요. 두 개로 할 때는 이 받아올림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덧셈도 쉽게 해요. 근데 제가 덧셈이 쉽게 한다는데 작년에 뭐 덧셈을 느리게 한 아이들도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놀라셨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놀랐어요. 얘들이 왜 이러냐고. 그래서 선생님들만 저한테 혼났죠. 여기 보시면 3단원은 홀수기 때문에 다 받아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홀수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거 보시면요. 음, 요게 곱셈인데 나눗셈이 되고 있어요. 보이세요? 답이 15야. 근데 15를 5개로 나누면 세 묶음이고 15를 3으로 나누면 5묶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8단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9구단을 외우면서 뭐를 한다고요? 나눗셈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안 해도 되고 시간 단축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5학년 2학기 때 끝났는데 요즘에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에 끝나는 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게 그때는 이제 이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출간하지 않았을 땐 이렇게 이쁘지 않잖아요. A4에다가 제가 막 만들어서 쓴 거니까. 근데 이거를 색깔을 입히고 디자인을 입히니까 훨씬 더 애들이 개념 파악에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수정을 거치는지 뭐예요. 제가 이제 완벽하게 원고를 만들었다 해도 내가 미쳤어 미쳤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엔 너무 디자이너한테 미안해서 오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승질나게. 근데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 이런 거를 이제 나눗셈을 저절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를 몇 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될까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곱셈 따로 나눗셈 따로가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해요. 8단원도 다 묶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묶음을 할 때 이제 저기 여기 이제 나눗셈이 보이는 곱셈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2개씩 세 묶으면 모두 몇 개냐고. 덧셈은 2 더하기 2 더하기 2고 나눗셈은 6개를 2개씩 묶으면 모두 몇 묶음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할 때 곱셈도 해주고 나눗셈도 해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만. 말로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8단계를 할 때 빨리 하겠죠. 그런데 7단계하고 8단계가 원래 교과과정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외부 선생님이 뭐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구단 외우는 거예요. 요거는 교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유의 색깔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은 3 곱하기 5를 알면 반토막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빨간 거 기준으로. 이 빨간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곱수거든요. 루트 만드는 수예요. 이거 못 외워갖고 애들이 중3에 루트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외우는 것도 반토막을 해줘요. 근데 사실 구구단위 외우는 게 별로 몇 개 안 돼요. 그런데도 구구단을 모르면 이걸 다 외워야 돼.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 요거는 여러분들 보면 시간 측정을 하면서 요거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1학년 7살하고 1학년은 1부터 120까지 차례대로 쓰는 거
내려오는 것만 시키면 돼요. 그건 뭐 시간 될 필요도 없고요. 절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101부터 120까지를 알면 수체계를 아는 거고요. 100일부터 110까지를 몰라갖고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 봐 여기다가 여기 잘 봐봐봐 위에 뭐였어 이런 설명하지 마셔야지 아이 실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힘없이 쭉 쓰는지 안 쓰는지를 좀 봐주시고요. 어, 이거 프린트해서 덧셈부터 먼저 해도 되고 곱셈부터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할 때 덮어놓고 미리 보고 있으면 아이들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있으라고 하고 이제 준비하면 이제 애가 딱 펴놓죠. 그래서 시작 하면 이제 그러고 엄마 초침을 누르시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착착착착착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끝나면 주연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2분 30 하면 거기에다가 2분 30이라고 쓰는 거예요. 목표는 2학년 말에 2분이에요. 2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연습해봐야 소용없어요. 애한테 좌절만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일찍 할 필요는 없는데 말로 하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말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3달에 한 번은 해요. 근데 이게 느린 애들은 6학년 가서도 느려요. 중1은 너무 연산이 복잡한데 느리면 자기가 이제 속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약분하는데 오래 걸리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연습시키려면 하나 갖고 2주 정도를 시켜야 돼요. 숫자 바꾸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죽박죽으로 2부터 10까지 넣어서 숫자를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을 측정을 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구구단이 느린 단계에서 7단계, 8단계 가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어떤 어머니한테 11단계를 한다 그러는데 구구단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든지 고통스럽게 하면 재미없어요. 뭐든지 쓱쓱 할 수 있어야 돼요. 쓱쓱 할 수 있을 단계가 되려면 네. 그래서 말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요런 게 6단계, 8단계에 나오거든요. 이런 똑같은 구구단인데 모양이 다 달라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구단도 못하는데 이거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버리면 안 된다는 판을 보면 그게 다 구구단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쓸 수 있나 없나를 보세요. 그건 또 수체계 안에서 쓰는 거죠. 수체계가 없어졌을 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3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오른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아교육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제가 이제 파편수가 다른 점 여러분들 촘촘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스몰 스텝으로 꼼꼼하게 애들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보시면서 파편수가 그냥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구구단들 많이 나와 있어요. 2단. 그럼 그거를 해서 될 때까지 하고 가면 사실은 좋죠. 여기 2단, 요게 2단이거든요. 요게 어느 정도는 된 상태로 네가 지금 2 7만 안 되네. 2 곱하기 7만 안 돼.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뭐가 외우고 뭐가 안 되는지 알면 좋고요. 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가 쉽게 그치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아교육에서 어떤 단어를 갖는 거예요. 소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삶은
닭은 닭이고 튀긴 닭은 치킨이라고 애들이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치킨하고 닭하고 같은 걸 안다. 이제 이런 게 개념이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개념이 반복해서 배우는 거지, 선생님 한 번 설명해 갖고 개념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개념을 모르는 거야. 컬러풀해서 애들이 좋아해요. 컬러풀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색연필도 쓰고 막. 그래서 수학 문제집 같지 않아서 좋다, 이런 평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중요한지, 많이 쓰일지 안 쓰일지에 대한 포인트를 미리미리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해주는 거. 수학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 적게 하고도 잘할 수 있다. 아까 시작 때보다 좀 믿음이 오십니까? 강요하고 있어. 믿음이 오자! 뭐 이러면서. 사주를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 문장대도 있는데, 문장대를 구조적으로 배우면 얼마나 고학년하고 별거 아닌지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개념 연결하는 거, 수학 감정이 좋아져요. 나는 못한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이 중학교 가가지고 자기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딱 보면 1그룹에서 5그룹까지 있으면 걔 5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수학 못하는지 중학교 와서 처음 알았다고 그래요. 그냥 너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느릴 뿐이야, 느릴 뿐. 수포자가 없어요. 수포자가 있는 문제 다 해결했는데 왜 수포자가 오겠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자기만 진도가 느리면 울고불고 난리 나요. 5학년 정도 되면.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어머니들은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진도가 어디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3학년 다 진도 느려. 근데 그 중에서 중간이 오면 딴 그룹에 가면 저기 중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궁금하시면. 근데 예를 들어서 2학년이야. 3학년 초인데 구구단 못 외워. 느린 거예요. 느린 거. 많이 느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학 수학의 필수인 집요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할만하니까 끝까지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와, 이 아이들 4시간을 버티네요. 4시간을 버티네요. 또 하나, 이제 듣는 귀가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하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예,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는 답이 있어. 네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모르는 거지. 보통은 다 답이 있어. 그러니까 끈질기게 버티면 답을 찾아내요. 끈질기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수학 방법이에요. 그런데 초등은 논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초등은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 문해력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초등, 중등, 고등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가르치니까 애들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 능력자는 그냥 능력대로 가시라고 하고, 사실 수학이 능력 있다 하는 애들은 위에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위를 풀고. 그런데 이 수포자 아이들이 있지만 얘 지금 매달려 있는 애보다 더 늦게 가는 이 아이, 꾸준히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돼요. 꾸준히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노래 부르면서 가요. 왜냐?
괴롭지 않으니까. 괴롭지 않으니까. 사실 제가 수학을 가르쳐 보니까 맞았다 틀렸다 하는 애가 제일 힘들어요. 구구단을 하는데 한 번에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맞았다 틀렸다 하는 이런 아이들이 원칙에 안 들어가는 애들. 운의 아이들이에요. 운의.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당신이 1,000원 내면 내가 10개 주는 게 맞지. 근데 장사를 하려면 10개만 주면 안 돼. 와, 매일 오시는구나. 제가 2개 더 드릴게요.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학창 생활의 즐거움이고 학창 생활이 끝난 이유는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싸가지가 없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똑같이 1,000원인데 왜 12개를 줘? 10개 줘야지. 이렇게 하면 장사 못 해요.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게 장사를 잘하는 거고. 사람 왔을 때도. 그래서 제가 세빛 성경은 처음에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엄마들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들이 너무 싫어했죠. 아이고, 잘난 척, 뭐 이러는 거죠. 원칙만 하는 원장이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리 있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하고 다른 거 잘하는 거하고가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몰 스텝으로 계속 올라가게 하면 끝까지 가요. 근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중학교가 이 파편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웬만큼 1학기는 뭐 많이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잘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같은 수의 덧셈인 거가 있고 같은 수의 곱셈은 중학교 2학년 지수 거듭 제곱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수학을 정말 잘 배운다는 거죠. 파편수 목표가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건가? 예, 됩니다. 저희들이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빛 아닌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일기야. 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료 강의 일기 때 들으신 분이 있어요. 이름 내가 써놨는데 임순미인가? 임순미 님이라고 그리고 신님이 여기 어머니도 들었죠. 7기인가요? 뭐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초반부에는. 그러니까 지금 무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김한나 씨는 지난번에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이과 엄마라고 이렇게 쓴 분이 제가 이제 빨리 못 외우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뽑아서 계속 읽어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쓴 사람들 있어요. 세빛 어머니들 나빠요. 쓰라고 그러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써. 그런 사람한테 제가 불친절해요. 왜냐? 내가 수학의 원칙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칙 지킬 줄 모르면 아이도 원칙을 안 지켜요. 그래서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나이에 계속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젊은데 나는 뭐 바쁘다고? 여러분 바쁜 거지 여러분 자녀까지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끝이 났습니다. Recording stopped.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는데 질문 있으세요? 저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5단 하고 3단 하고 있거든요. 1권에서. 근데 네. 2단하고 5단 할 때는
그 나눗셈 개념 있고 그 나눠서 더하고 이런 거 하는 거에서 막히지 않았는데 3단에서는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물어보고 했는데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개념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체크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미리 이 답을 흐리게 어머니가 써주시고요. 이거를 수학하기 전에 매일 한 번씩 읽으라고 하세요. 아, 그러니까 2단, 5단, 3단, 4단을 매일 한 번씩 읽으면 이거가 사실 저희 애들이 옛날에 이걸 100단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1부터 100까지니까 33단까지밖에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규칙이. 그거 가지고 이제 근데 9구단은 10단이니까 한 줄밖에 아니에요. 4단계에 보면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는 처음에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암송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걔가 알아서 하나요? 알아가지고 뭐 500줄 외워요? 100줄을 어떻게 외워요? 그냥 알든지 모르는지 계속하면 외워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르면 보고 하면 돼. 여기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거 봐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 문제 보면 공으로, 야구공으로 몇 개가 있는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아, 그러니까 답이 적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그리고 제가, 네네, 잠시만요. 제가 네.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3단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라보고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두 개로 나누는 게 여기에서 조금 어렵기는 해요. 네. 가지고, 그, 책에 보면 두 개 곱셈으로 나누기 72페이지에서 그 왜 공에 두 번째 그 한 줄에 공이 두 개 있다는 의미로 흐리게 이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애는 그것 때문에 헷갈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지 말라고 저희 남편이 막 아, 그랬는데. 이거는 두 칸짜리, 세 칸짜리 그러니까 100칸, 10칸짜리 노트를 사셔서 네. 세 칸을 오리세요. 그 다음에 야구공을 그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라고 하면 한 번만 하면 애들이 알아요. 한 번만 하면. 아이들은 직접 해보는 거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해 못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앞으로 수없이 나오니까. 네.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뭐를 하는지 요번 1학년부터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수시로 말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조금 더 늦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저기 지난번에 카톡으로 문의드린 게 있었는데요. 누구시죠? 누구? 예, 저기 이진숙이라고 하고 준석이 준영이 엄마인데요. 지금 비디오가 카메라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전방 카메라가 잘 안 돼서 예, 그 지난번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파편수를 지금 하루에 2장씩이나 1장씩 이렇게 풀리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파편수를 하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 한 30분 동안 그냥 얘가 뭐 한 장을 풀든 2장을 풀든 3장을 풀든 그렇게 상관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제대로 잘 풀었는지 점검을 하고 아까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이해를 못한 것들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애를 지도를 해야 되나요? 어, 페이지를 하다 보면 너무 길게 가는 수도 있어서 음. 오늘 매일 1시간을 한다. 매일 30분을 한다.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엄마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거나, 어, 아니면 그 아까 그 저 표를 보고 저도 그거를 지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엑셀 릴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자주자주 그 써보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읽어만 보고 눈으로 익히게 하는 건지 좀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좋은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분배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라 1학년 때는 몰라도 되고요. 네. 계속 나와요, 계속. 음. 3단원, 4단원, 5단원, 계속 7단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가 아는 거 모르는 거에 그렇게 연연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3학년은 이제 여기 지금 4학년 아이가 4단계 풀었으면 이제 늦은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 학교 진도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분수 덧셈과 뺄셈을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이 학교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라. 근데 여기는 일반 교과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버겁고 실패율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아이들이 따라가려면. 그렇지만 분수 덧셈과 뺄셈은 구구단이 2분 안에 들어오면 쉬워요. 원칙만 배우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제가 이거 올려드리면 연산을 측정해 보시고 몇 분을 했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구구단을 4분에 해. 그러면 죽음이에요, 이거. 분수 덧셈 뺄셈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급하게 구구단을 빨리 외우는 걸 엄마가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수 덧셈 뺄셈 전이 약분인데 약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되는데 얘가 뭔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네. 이제 제가 아니요. 저기 여기 신유미님 얘 지금 4학년이고 뭐 분수 단계 하는데 그거보다는 11단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1단계 하기 전에 구구단을 먼저 시간을 측정하세요. 시간을 그래서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11단계가 이제 쓱쓱 풀어야 되거든요. 쓱쓱 안 풀면 이런 거가 오래 걸리면 어려워요. 그럼 시간이 몇 분 정도 돼야 돼요? 그 연산 시간. 2분에 2분. 81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사실 큰 수는 4학년 1학기까지 하지 5학년부터는 분수는 다시 구구단 범위로 내려가요. 큰 수에 뭐 약분할 때나 조금 그렇지 큰 수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홈스쿨 하시는 분은 요거를 진도를 조금 빨리 빼면 요 진도대로 가면 이제 어떤 걸 하셔도 쉽죠. 일반 교과로 해갖고는 집에서 엄마가 이걸 가지고 쭉 끌고 가기 쉽지 않아요. 일반 교과 과정. 그 수학 문제집을 갖고 하다 보면 이제 발로 차거나 쥐어 박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들어보니까 뭐 수학 과목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은 애가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단계를 낮춰줘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안 낮춰주면 중학교 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 누워요. 그땐 50만 원짜리 과외, 60만 원짜리 과외를 해도 잘 안 돼요. 그걸 성공시키는 선생님을 하려면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애들한테 요새 6학년 가르치거든요. 야, 니들 나한테 100만 원 내. 왜요? 막. 너 지금 나한테 배우려면 100만 원 내야지.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손히 숙제 잘해오고 있죠. 아니면 내가 네 통장에서 100만 원 뺏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네. 질문 제가 있으세요? 여기 채팅으로 질문 드렸는데요. 네. 그 빠편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수학을 조금 힘들어해가지고 1단계부터 하는 게 나을지 4학년이거든요. 4학년. 네, 그러니까 4학년 일단 1학년인데, 네. 오늘 제가 올려드리면 내일이나 이제 주말에 구단을 덧셈이랑 한번 해서 시간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풀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구단 중에 알겠습니다. 어디를 풀지를. 네, 그래, 감사합니다.